종족 최강의 몬스터, 주인공과 하나로 이어진 유대감, 유기왕의 인기에 버팀목이 되고 있는 카드, 푸른 눈의 백룡. 안녕하세요, 닷섭입니다. 오늘 보실 순위 시리즈의 주인공은 바로 이 블랙 매지션으로 류이의 메인 카드로서 인기도 많고 다양한 지원 카드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좋은 카드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쓰잘데기 하나 없는 카드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실 주제는 쓰잘데기 없는 블랙 매지션 카드 탑5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언젠데 당연히 오늘 소개하는 카드들을 쓰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발매 당시에도 쓰레기였던 카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카드는 어둠의 마법 신관입니다. 이름에 블랙 매지션이랑 관련된 단어 하나 없지만 일러스트만 보시더라도 블랙 매지션과 관련이 있겠구나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블랙 매지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 스펙을 보완해주면서 효과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블랙 매지션보다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효과를 보시면은 통상 소환할 수 없는 이 카드는 자신 필드 외에 레벨 6 이상의 마법사적 2장을 제물로 해야만 소환이 가능하며 함정 카드가 발동될 때마다 발동을 무효로 하고 파괴시키는데요. 함정을 무효로 하는 효과 자체는 인조인간 사이클 쇼커와 견주고 호루스의 흑염룡 레벨 8과 함께 필드 위에 있으면은 마법 함정이 완전 봉쇄되어서 환장의 커플을 이룰 만큼 효과 자체는 정말 쓸만하겠지만 이 카드가 쓰잘데기 없는 이유는 소환 자체에 있습니다. 마법사족 레벨 6 이상의 몬스터를 2마리로 제물로 해야 하는데 굳이 이 카드를 쓰기에는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도 그럴 바에는 제물 한 장만 있으면 되는 사이코 쇼커를 쓰는 게 경제적이었죠. 이 카드가 극장판 빛의 피라미드 특정 카드로 아마 푸른눈의 빅룡과 빛의 피라미드랑 같이 동봉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못해도 어둠의 마법 신관은 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뜯었지만 빛의 피라미드가 나온 기억이 저는 있네요. 역시 원하는 카드는 절대 쉽게 안 내주는 코나미의 진리죠. 두 번째 카드는 검은 옷의 대현자입니다. 딱 봐도 블랙 매지션이 노화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일러스트로 이름과는 다르게 보라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는 틀딱 블랙 매지션입니다. 듀얼리스트 킹덤 결승전 류이와 조이가 듀얼을 하는 중 조이가 시간의 마술사로 블랙 매지션을 노화시켜서 파괴시키려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블랙 매지션이 바로 이 검은 옷의 대현자로 진화해버려서 역관광을 당했던 에피소드로 애니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조이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시간의 마술사를 조이에게 준 거는 다름 아닌 류이였는데 말이죠. 당시 애니에서는 매턴 마법 카드를 덱에서 서치해오는 효과를 가졌던 반면 OCG화 되었을 때는 소환된 턴에만 덱에서 마법 카드 한 장을 서치해올 수 있는 효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카드도 효과 자체만으로 보시면은 당시에도 나쁘지 않은 효과였습니다만 이 카드가 쓰잘데기 없는 이유는 역시 소환 조건 때문입니다. 소환 조건을 보시면은 시간의 마술사 코인 토스를 성공적으로 맞췄을 때 필드 위에 블랙 매지션을 제물로 하고 소환이 가능하다인데요. 그냥 필드 위에 블랙 매지션 한 장 제물로만 소환할 수 있다 해도 충분했을 효과에 굳이 만화 따라한다 치고 시간의 마술사를 끼어 파는 거 보면은 그냥 관상용으로 가지고 계세요 라는 제작 의도가 뻔히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하나 TMI로 이 카드의 공격력 수비력 2800, 3200을 뒤바꾼 게 어둠의 마법 신관의 공수 스펙입니다. 젊을 때 너무 고생해서 공격력이 점점 떨어졌나 봅니다. 아니 근데 왜 검은 옷이야 진짜? 이게 더 검은 옷 같은데? 세 번째 카드는 블랙 매지션즈 나이트입니다. 블랙 매지션이 칼을 들고 있는 어색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반지의 제왕의 흰법사 간달프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카드는 기사의 칭호 효과로만 특수 소환이 가능하며 소환 시 필드의 카드 한 장을 파괴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도 효과는 역시 나쁘지 않는 걸 아실 수가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기사의 칭호를 이용한 소환 조건에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기사의 칭호는 이 마법 카드로 필드 위에 블랙 매지션 한 장을 제물로 블랙 매지션즈 나이트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기사의 칭호 한 장과 블랙 매지션 한 장을 가지고 블랙 매지션즈 나이트로 상대 카드 한 장을 파괴하는 방향이 일반적인 전개 방법인데 블랙 매지션을 이렇게 쓰기에는 의미가 없는 게 상대 카드 한 장을 파괴하고 싶으면은 사우전드 나이프도 있고 흑마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 카드가 아주 쓸모는 없지 않은 게 블랙 매지션이 없어도 기사의 칭호를 이용해서 블랙 매지션즈 나이트를 소환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데스티니 히어로 다이아몬드 가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이아몬드 가이의 효과로 일반 마법 카드인 기사의 칭호를 노코스트로 발동시켜서 바로 블랙 매지션즈 나이트를 소환시킬 수도 있고 효과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블랙 매지션즈 나이트의 주인은 블랙 매지션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가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렇게 주객 정도가 바뀐 블랙 매지션즈 나이트, 그래도 듀얼링크스 흑수저 시절 때 많이 쓰곤 했습니다. 제가요. 네 번째는 블랙 플레이어 나이트입니다. 이 카드를 우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뭐랄까요, 죽어라 달렸는데 겨우 10m 달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시죠.
일단 융합 소재는 블랙 매디션과 화염의 검사이고요. 이 카드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하는 전투 데미지는 0이며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때 미라지 나이트를 소환시키는 건데요. 일단 융합 소재에서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걸 아실 수가 있지만 이런 거는 융합 소재를 대신해주는 카드나 융합 몬스터를 단기적으로 부를 수 있는 카드도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카드는 결국 미라지 나이트를 소환하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용도가 아니란 걸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소환되는 미라지 나이트 효과는 상대 몬스터와 전투를 할 때 데미지 계산 시 상대 몬스터의 원래 공격력만큼 공격력이 상승하게 되는 건데요. 효과 자체만을 봤을 때 미라지 나이트는 절대로 나쁜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라지 나이트를 쓰기 위해서는 블랙 플레어 나이트가 필요하며 또한 블랙 플레어 나이트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대개 수준을 해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시청률에 기여한 부분은 없지 않았죠. DM 시즌 로아펜에서 5값 드래곤을 타파하기 위해서 블랙 플레어 나이트와 미라지 나이트가 사용되는데요. 일단 주인공이랑 2인자의 카드가 융합하는 것에서부터 동심 자극에는 최강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 카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봐야겠죠. 다섯 번째 카드는 매디션 오브 블랙 카오스입니다. 블랙 매디션에다가 카오스를 붙이고 어순도 굳이 블랙 카오스 매디션이라고 하면 될 것이지 이상하게 매디션 오브 블랙 카오스로 나온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왜 쓰잘데기 없는지는 직관적으로 다가오실 거라고 봅니다. 레벨 8에 의식 몬스터 카드이기 때문에 바쳐야 할 재물이 상당한 정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소환한다 해도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공격력 2800짜리 몬스터이기 때문에 정말 쓰잘데기 없는 카드라고 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카드가 1999년 진행된 게임보이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 2 대회에서 처음 배포되었는데요. 의식 몬스터인 이 카드만 배포되고 의식 마법은 무려 4개월 뒤에나 발매가 되어서 처음 받으신 분들은 벙찌기 마오고 첫 출시부터 관상용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고 나왔죠. 그래도 코나미가 무려 블랙 매디션을 이용한 의심 마법사라는 가오를 살려주려고 했는지 나중에 이 카드랑 똑같이 생긴 마법사 카드를 출시해주는데요. 바로 이 혼돈의 흑마술사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도 사기적인 효과 때문에 금지를 먹게 되고 나중에야 에러타가 돼서 금기에서 풀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의심 몬스터 버전이나 효과 몬스터 버전이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최근에 되어서야 매디션 오브 블랙 하우스 맥스라는 카드가 나와서 그나마 이 카드의 체면을 조금 살려주긴 하였지만 블랙 매디션 덱을 쓰시는 분들께서 이 카드를 쓰는 사람은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카드 일러스트는 볼 때마다 마법사라는 느낌보다는 관짝에 누워있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블랙 매디션 거래 효과 테스트에 이 카드 이름까지 넣어주는 걸 보면은 어떻게 그래도 마법사적 레전드로 이끌어가고 싶어 했던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기에는 지원 카드도 부족하고 덱에 채용될 자리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의 마무리 한마디.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블랙 매디션 카드를 전부 덱에 채용한 유희와 블랙 매디션 특화 덱을 짰던 판도라. 대체 누가 블랙 매디션의 진짜 주인인가?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순위 시리즈를 마치도록 할게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